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3강까지 오셨습니다. 1강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했고 2강에서는 70% 컷과 충원율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략은 세우는 것보다 검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입시는 혼자 판단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전문가 검증을 거치면 바로 전략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계입니다. 상담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합격 리포트 PDF를 생성하고 그리고 전문가 상담 전략을 세우고 온라인 1:1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세운 여러분의 지원 전략이 실제 입시 현장에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상담 사례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나와 비슷한 성적대의 선배들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어떤 대학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어디가의 온라인 상담 사례와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합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합격 리포트로 완성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가를 통해서 본인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고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70% 커트라인을 확인하며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점수가 합격자 평균이라는데 나보다 낮은 점수로 붙은 사례는 없을까? 아니면 내 내신 등급으로 이전형에 지원한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들이죠. 어디가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지만 실제 문턱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실전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어디가의 온라인 대입 상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는 선배들의 생생한 고민과 전문가의 진단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홈페이지 상단에 대입 상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전체를 선택한 후에 여러분이 궁금한 조건에 맞춰서 필터를 설정해 주세요. 처리 상태는 답변 완료, 공개 여부는 공개로 설정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자, 화면에 상담 리스트가 나오나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내신 등급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선배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배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전문 상담교사의 상세한 답변을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입시 분위기와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실제 합격과 불합격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와 진학사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해야 하는지 활용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3가지 주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디가는 대학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원 가능한 대학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교사들이 직접 입력한 센 진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디가로 범위를 정했다면 이곳에 상담 사례 검색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성적대의 선배들이 실제로 합격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확인하면서 지원의 확신을 얻는 단계입니다. 진학사는 실시간 모의 지원 표본이 가장 많습니다. 원서 접수 직전 올해 지원자들의 실시간 흐름과 변수를 체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전용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합불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센 진학 나침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이미 가입한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에 나타나는 메뉴에서 합불 사례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 서울진로진학센터에서 축적된 합불 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본인과 유사한 성적대를 가진 선배들의 실질적인 합불 사례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원서 접수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적대를 입력하고 지역을 설정하고 전형 유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필터를 걸면 유사 성적대의 합격, 불합격 사례가 나옵니다. 성적대를 입력하는 것은 잘 아실 테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내 등급을 넣는 게 아니라 내 평균 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0.3 범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는 0.2에서 0.3점 차이로 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평균 2.5등급이면 2.2에서 2.8 이 구간의 사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범위가 바로 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 구조가 너무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상위권 이동의 영향이 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충원율 변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할 지역을 좀 더 좁혀야 데이터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전형 유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인지 종합인지 논술인지 그리고 전형마다 합격 구조가 다릅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등급 중심,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는 서류 변수가 크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핵심이죠. 그래서 전형을 정확히 맞춰야 사례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합격 사례만 보지 마세요. 반드시 합격 2개, 불합격 1개는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기준을 보여주고 떨어진 학생 같은 경우는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요거를 같이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고 내 성적대 사례 3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합격 2개, 불합격 1개. 자,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 순간부터 입시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내 등급과 유사한 학생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등급이 0.5 정도 차이 나는 학생은 참고용이지만 벤치마킹 대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0.3 이내의 사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가 가장 현실적인 비교 대상이에요. 그리고 합격이 최초 합격인지 추가 합격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합격이라면 그 전형은 충원이 많이 도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70% 컷 아래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요. 불합격 사례를 보면 등급은 충분한데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 미충족인지 아니면 영어 등급 때문인지 탐구 한 과목이 부족했는지. 입시는 대부분 한 변수에서 갈립니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의 확률이 가장 크죠. 그리고 합격, 불합격 차이의 변수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합격 학생이 있어요. 합격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 2.6이고 최저를 충족했고 해서 이제 충원에 합격을 했고 그런 방식이고, 불합격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이 2.4 더 높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미충족했습니다. 이 경우는 등급이 아니라 최저 충족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데이터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자, 사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의 사례를 검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사례 1번과 사례 2번에 이런 그 사례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두 개를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합격 학생은 2.6등급, 불합격 학생은 2.4등급입니다. 자, 등급만 보면 2.4등급이 더 좋아 보이죠? 근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왜일까요? 자,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첫 번째 변수, 수능 최저입니다. 자, 합격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췄고, 불합격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한 과목 부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0.2점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입시는 조건 충족의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 자, 충원구조 합격 사례 같은 경우는 충원율 133%, 예비 24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합격선이 실제로 더 내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불합격 사례를 한번 보시면 충원율 55%, 거의 예비가 돌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대학의 다른 구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례 3과 4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사례 3과 4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2.7. 저 등급을 보시면 2.7이 2.8보다 더 좋은 등급 맞죠? 근데 왜 2.8이 붙고 2.7이 떨어졌을까요? 자,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어 감점입니다. 어떤 대학은 영어 2등급 감점이 1점, 어떤 대학은 3점입니다. 자, 정시나 교과 상위권에서 3점 감점은 순위를 확 뒤로 밀어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충원율 차이인데요. 150%와 40%는 완전 다른 구조죠. 150%면 모집 인원이 20명일 때 예비 30번까지 도는 구조인데, 자, 40%면 예비가 거의 안 돕니다. 자, 입시는 평균 등급이 아니라 누누이 말하지만 구조와 변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합격 컷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입시는 숫자를 잘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 챕터의 실습 과제는 내 전략을 검증하는 2+1 빅데이터 분석표 완성하기입니다. 앞서 배운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유사한 성적대 선배들의 합불 사례 3개를 비교하고 분석해 볼 겁니다. 검색할 때는 본인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 0.3등급 내외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찾아봅시다. 그 안에서 합격 사례 2개, 불합격 사례 1개를 찾아서 분석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2개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안정적인 합격선을 확인하고 1개의 불합격 사례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불합격 변수가 무엇인지 찾아내 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원 전략은 데이터로 증명된 확실한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지원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합격의 가능성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입시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서 내 전략의 실효성을 검증했다면 이어지는 이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최종 대입 상담용 리포트를 완성하고 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온라인 전문가와 어떻게 실전적이고 생산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 이 챕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